자, 오늘은 울면서 매달리는 아이. 우는 것도 지겨운데 또 매달리기까지 한데서 스토리를 보니까요. 21개월 된 아들이에요. 근데 얘가 동생을 보면서 엄마가 15개월 때부터 애를 시댁에다 3주간 맡기고 둘째를 낳은 거죠. 거의 이런 집 많아요. 왜냐면 뭐 애 낳는데 큰애를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3주간 시댁에 있고 시댁에서도 잘 놀고 뭐 이렇게 듣자 하니 별로 힘들진 않았는데 얘가 그 뒤로부터 일종의 트라우마지. 이제 나왔잖아요. 엄마랑 떨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잘 때도 손잡으라 뭐 안겨서 자려고 하니까 반대로 엄마 너무 피곤하잖아. 둘째 나서 일도 많고 몸도 회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 생각에는 둘째 나서 내가 못 놀아준 게 죄지요. 그래서 얘를 그냥 얼른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때요가 상담이죠, 저한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엄마가 애가 자꾸 그냥 들러붙고 매달리고 울고 그러니까 막 때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체벌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사연이고 사실 이 비슷한 사례는 엄청 많아. 왜냐하면 둘째 나면서 초대를 시댁에 뭐 한 3주, 한 달 이런 일은 왕왕이 제가 주변에서도 봤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일단 볼 때 이 울면서 매달리는 아이는 이제 불안정 애착 증세가 보이고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냐. 이게 3주가 얘한테는 한 3년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 3주라고 안 느낍니다. 그럼 이미 굉장히 엄청 큰 두려움으로 또다시 엄마를 못 본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으로 매달리는 행동이 나온 거죠. 참 안 됐지만.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신뢰감이 형성이 안 되면서 매달려야 돼. 왜냐면 꼭 도망갈 것 같으니까. 요런 케이스는 되게 많이 봐요. 한 방에 있다가도 엄마가 딴 데 가면 따라 나가. 왜? 저런 딴 방 가다가 사라질 것 같아. 왜? 그 3주간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내 시야에 없으면 영원히 없다. 이렇게 생각한 애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 3주간이 사실은 애한테는 그 공포에 뭐 한 3년처럼 느끼지 않느냐. 그래서 그럼 이 3주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애 병원에 있을 때도 아빠나 할머니가 엄마 보러 가고 이렇게 매일 가족은 매일 봐야 되죠. 그러면 약간 자는 환경이 시댁에 있고 이제 외가 있어도 엄마를 또 보고 동생 보러 가고 이러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딱 이렇게 두절되고 이런 경우는 참 애한테는 굉장한 트라우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이제 매달리게 되고 이제 힘들게 하는데, 자, 그럼 왜 애들이 매달릴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누구 만나면 매달리는 사람 있지 않아요?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뭐, 난 그거 먹고 싶어, 그건 싫어, 뭐 이러고 자꾸 이게 매달리는 케이스는 이게 이제 긴장 해소를 위해서 매달린대요. 그럼 막 매달릴 때 뇌에서 그 스트레스 물질의 농도가 낮아진대. 그러니까 매달리면서 얘는 긴장 해소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매달리는 애 싫어하죠. 다 귀찮죠. 그럴 때 저리 가. 넌 또 왜 이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애는 엄마한테 매달리면서 그 이렇게 결핍 부분을 나름 긴장 해소하고 그렇잖아요. 뇌에서도 스트레스 물질 농도가 낮아진다니까 해소하는 중인데 이제 귀찮다고 더 뿌리치고 도망 다니는 엄마는 난 이건 옳지 않다고 봐. 그래서 애가 좀 그렇다. 그러면 속으로는 싫지만 내 얘기 듣고 옳지 않은 짓 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엄마니까. 그래서 애가 이렇게 막 매달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내가 만든 거니 안아줘야지. 그리고 더 흠씬 흡조히 기꺼이 안아주면 애가 점점 긴장 해소가 되면서 이제 평온을 찾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평온을 많이 찾은 애는 뇌에서 긍정적 물질이 채워지기 때문에 사람 붙잡고 괴롭히고 치대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과를 볼 때는 쟤 왜 저럴까 하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원인 제공은 누구한테 있다? 부모한테 있다. 누구한테 있다. 그래서 그 결과 행동만 갖고 애를 미워하고 도망 다니기보다는 이렇게 매달리는 행동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걔가 그만할 때까지는 어때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전 생각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받아주면 걔도 이제 뇌 물질이 이렇게 이제 정상화되면서 그것이 꼭 그러지 않아도 이제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울면서 매달리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이제 이렇게 책들, 소아과 책들을 보니까 4개월 된 애가요.
그렇게 낙가밤 없이 그렇게 울고불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엄마가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4개월짜리 아기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한다.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얘 간 수치가 필요 이상으로 높다. 바로 입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들이 울 때는 울음이 소통이고 울음에 적당히 상호작용을 못하면 애는 어떻다? 소통이 안 된 거니까 이제 간 수치가 높아질 정도 이미 이제 병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퇴원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그 울음에 민감했다 그런 얘기도 봤는데 사실은 애들은 언어 이전의 단계는 뭐다? 울음이 대화랑 똑같다. 그래서 울음소리가 뭐랄까 길지 않게 엄마가 잘 핸들링하는 집은 이미 이제 울음 박사가 됐다. 울음의 소리를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특별히 울면서 매달린다 하는 것 정도는 굉장히 매달리는 애는 절박한 거다. 그래서 이미 뇌에서 그런 스트레스 물질이 농도가 낮아지니까 매달릴 때는 뿌리치시면 안 되고 애들하고 상호작용을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애 키우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여러 사례를 보면서 아, 이럴 땐 이런 얘기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안 하고도 또 다른 것이 명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요 책에서는 이렇게 매달리는 애 어떡할 거냐 뿌리치려고만 하지 말고 엄마가 그걸 좀 어느 정도까지 받아주면 뇌에서 그 평온을 찾고 그런 어떤 긍정 물질이 채워지면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케이스는요 3주간 시댁에 보내진 게 애로서는 3주가 아니라 거의 한 3년 정도의 느낌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미 이제 지난 건데 뭐 땅을 치고 울어도 소용없으니까 이때 매달리고 자꾸 여기 잡아주세요. 이렇게 안고 자려고 그러고 옆에 이렇게 엎어져 배에서 이렇게 엎어져 자려고 그러고 이제 별일을 다 하잖아요. 그럴 때 힘들더라도 엄마가 그걸 좀 어느 정도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엔 어떤 행동이 나타나서 자꾸 치료하기보다는 이런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명씩, 3명씩 애를 낳을 경우에 이제 첫째 아이를 어떻게 할 건지는 늘 이제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뚝 띄어서 어디다 놓고 나 편하자고 하는 것이 과연 편한 거냐. 라고 할 때 애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일 전혀 없이 잘 크는 애들도 무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 집도 있다면 엄마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나도 행복하고 애도 행복하고 그래서 이 둘 다 행복해 가족이 행복하니까 이런 사례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신다면 모든 아이가 다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